자, 우리 아이의 경제력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의 직업,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정에서 제공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워런 버핏도 10대 때부터 돈을 벌었다고 해요. 자, 할아버지나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야구장에서 팝콘도 팔아봤었고, 그리고 콜라를 낱개로 팔기도 했었고, 껌을 팔기도 했었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자, 워런 버핏은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돈이 되는 활동이 된다는 걸 이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경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쓰는 그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 키라라는 친구가 열심히 강아지를 돌봐주면서, 그리고 이웃집 강아지도 산책시켜주면서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키라의 친구도 빵을 배달하면서 돈을 버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상당히 흥미로워해요. 와, 그게 가능해요? 와, 좋겠다. 나도 돈 벌고 싶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 이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닌다고 다들 바쁘잖아요. 그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잘 주지는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라도 이제 노동을 좀 제공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엄마가 문제집을 이까지 풀면, 아니 문제집을 한 권 다 풀면은 용돈을 받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만화책 말고 책을 한 10권 이상 읽으면 얼마 용돈을 받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도 물론 나쁘진 않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푸는 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바로 부모님을 위한 일인가요? 엄마는 기분이 좋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자신을 위한 일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린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일을 굳이 돈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집을 풀었을 때, 아니면 책을 이렇게 전집을 빌려줬는데 이제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만화책 그동안 웬만하면 만화책을 잘 사주진 않았는데 좋아하는 만화책을 한 권 살 수 있게끔 그런 쿠폰을 준다던가, 아니면 주말에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준다던가, 약간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꼭 이제 학습적인 부분을 이제 완료했을 때 그것을 굳이 용돈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노동, 땀을 흘려서 무언가 해봤으면 하거든요. 집에서도.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집안일을 도우면 용돈을 받는다고 해요. 숟가락을 놓거나 신발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도와주거나,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또 용돈으로 또 주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을 책정하기도 조금 그래요. 어머니들께서도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것까지 내가 용돈을 주며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인가? 아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실 가면 물을 내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기본적인 에티켓이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작은 노력,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그 가족의 일원이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벗어놓은 옷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흘린 물을 닦는다던가, 아니면 신발 정리를 한다던가, 그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같이 놓는다던가, 이렇게 쉬운 일은 정말 원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시키려면 이제 용돈이 걸리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 아이 스스로 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단
네가 용돈을 벌고 싶으면 이런 일은 할 수 있어 라고 한 3-4가지 정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자,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그 3-4가지는요, 이제 저희 큰아이가 12살이고 둘째 아이가 9살이 됐거든요. 제가 빨래기기를 시켜요. 자, 빨래기기. 그거 아이들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자, 가장 쉬운 수건 개기를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양말 짝을 찾아서 이렇게 뭉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개당 100원씩 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뭐 티셔츠나 속옷 또는 바지 그런 거를 이제 귀여웠을 때는 물론 처음에 제가 가르쳐 줬어야 됐겠죠. 그런 거는 뭐 3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개당 들어가는 수고에 따라 금액을 좀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산더미처럼 그 쌓인 빨래 앞에서 묵묵히 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수학 공부도 됩니다. 이건 100원, 100원짜리가 5개, 300원 몇 개니까 엄마 나 2,000원 벌었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2번째, 분리수거. 이것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해주면 너무 좋죠. 요즘 음식물 처리기도 나왔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게 나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리수거 몇 가지를 해주면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이걸 대신해주는 사람 또는 이걸 대신해주는 기계를 사기에는 꽤나 큰 비용이 드는데 너네들이 그 비용을 대신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거란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할 때도 이제 용돈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번째, 이거 조금 고난이도예요. 운동화 빨기. 아이들 운동화 너무 심하게 험하게 신잖아요. 자, 그런데 매번 세탁소에 맡기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한 컬레당 세탁비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빨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적정량의 세제를 넣는 걸 가르쳐주고, 자, 손질은 어떻게 하고 몇 번 정도 헹구면 탁탁 털어서 여기 걸어 놓으면 이제 건조가 되니까 며칠 뒤에 신으면 된다. 이 정도를 가르쳐주면 금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세탁소에 지불할 비용을 아예 용돈으로 주니까 또 좋은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벌써 3가지 나왔어요. 자, 4번째.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거예요. 자, 주말 조식 담당하기. 자, 어머님들 주말은 좀 쉬고 싶잖아요. 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금요일 저녁에 아이에게 제안을 하나 딱 하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 땡땡이가 아침 차려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용돈을 한 3,000원 정도 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스킬은 갖춰야 되겠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 계란 후라이를 한 3학년 때부터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가스불 켜고 기름 두르고 계란 후라이 굽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계란 후라이 잘 굽거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김치 볶음밥 하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김치를 볶다가 햄을 넣거나 아니면 햄이 없으면 그냥 김치만 맛있게 볶아서 소금 좀 넣고 밥 넣고 이렇게 볶으면 된단다. 마지막에 참기름 두르면 더 맛있어. 아니면 치즈를 올려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얘기해 줬더니 아이가 몇 번은 혼자서 해볼래 하더니 제가 이제 옆에 딱 서 있고 이 친구가 잘 하더라고요. 그런 요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셰프는 자, 처음 준비와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정말 셰프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거지랑 깔끔하게 행주로 식탁 닦는 것까지 마무리해야지 내가 너에게 조식비를 주겠다. 어디 가서 손님이 식탁 닦고 막 행주 빨고 이런 거 본 적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한 2주 전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우와 밥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피곤할 때마다 한 번씩 써먹을까 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세차 서비스. 물놀이인지 세차인지 모르게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세차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용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거 가르쳐 줬겠죠. 거품 뿌리고 여기 바퀴 위에 흙이 많이 묻은 곳을 이렇게 걸레로 닦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호수로 깨끗이 거품을 헹궈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재밌어 하면서 해요. 사실 이게 세차가 말이 세차지, 이제 호수로 물 막 뿌리면, 차에 물 뿌리면 되게 막 이렇게 쾌감이 있나 봐요. 너무 깔깔깔깔 물싸움도 하고, 서로서로 막 장난치면서 또 용돈도 벌 수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했거든요. 집에서도 용돈을 벌 수 있는 그 활동들이 꽤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더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네, 그 당시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나이 터울이 큰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찹쌀떡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나랑 같이 찹쌀떡 한번 팔아보지 않을래? 내가 이거 팔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이제 주말에 어느 이제 등산로에 친구랑 그 찹쌀떡을 한 10개 정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찹쌀떡 사세요 뭐 이런 거 했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한 14살, 딱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친구랑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되게 귀엽게 봐주시면서, 너네들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니? 뭐 노력이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찹쌀떡을 사주시는 거예요. 저의 힘으로, 그것도 집안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낯선 환경에서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수능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르바이트를 구한 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막 묻더라고. 너 어떻게 아르바이트 구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돼 아르바이트 구하려면? 막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찾아갔어요. 거기 가게 앞에 알바 구함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걸 보고 올라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쉽게 취직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희열이 되게 넘쳤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대학 때도 이어지고,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이제 틈틈이 조금씩 그런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초기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벌어봤다. 그것도 스스로. 그랬더니 어머 뿌듯하다. 해보니까 되네? 자신감이 생긴다. 뭔가 모험해보고 싶다. 더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거죠. 네. 이게 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의 그 간격의 차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돈을 벌 기회를 마구마구 틈틈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해요. 자, 일일이 밥 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되고, 세탁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되고, 빨래 가는 거 가르쳐 줘야 되고, 좀 귀찮긴 하지만 이게 조금만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네,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